그리고 녹화하기 전에 남동진 기자님이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이제 거기서 제가 딱 머릿속에 들어온 게 시간을 낭비하는 콘텐츠를 만들지 마라 명언을 들려주셨는데요.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양신문 뉴스체크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뉴스체크입니다. 식사동이 또다시 선거구 개편이 이루어져서 식사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난 상황입니다. 새 예산안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집행부 간의 극한 대립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고양시의 공원주차장 4곳이 유료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감지구 지역주택조합이 10년째 어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강하게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총선을 지금 한 넉 달 앞두고 있는데요. 요맘때가 되면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요 문제거든요. 자, 이거 중앙에서도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슈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획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고양시 일부 경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식사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지난 5일 이제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은 고양 갑과 을과 병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져서 15개 경계조정 지역 대상에 좀 포함되었습니다. 고양 을 같은 경우가 선거구 헌법에 따른 인구 상한선이 27만 1000명 좀 넘는데 인구수가 31만 명을 넘어요. 고양 을이. 많이 오버하네요. 그래서 4만 1000명 정도가 초과를 해서 옆에 지역구에 이제 좀 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획정위에서 이제 논의한 결과로 고양을 지역구의 백석 1, 2동을 고양병으로 보내고 고양병에서 또 식사동을 고양갑으로 보내는 이렇게 하는 조정안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규정에 따라 하는 거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식사동만 이게 피해의식이 높다 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번 조정까지 감안하면 지난 8년 동안 3번의 총선 동안 3번 모두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2012년도 19대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일산 동구 지역구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식사동이 고양갑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 또 2020년 지난번 총선이었죠. 다시 인구수 조정에 따른 이제 조정을 하면서 식사동이 다시 이제 고양병으로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정상이 정상화된 거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시 인구수 조정 때문에 고양갑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나요? 식사동에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데 이렇게 4년마다 지역구가 바뀌면은 공약을 내고 당선된 정치 평가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 불리하다 싶고 내가 저 공약 제대로 못 지키고 만약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냥 다른 지역구로 편입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의원들의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현안 사업들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 이제 이번에 지역구가 이제 고양갑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동안 발맞춰왔던 시도의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하면은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현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정치인들도 또 반응이 지금 좀 엇갈리고 있어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식사동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공들였던 지역구가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고요. 고양갑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도 식사동 이쪽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선거운동 해야 되는 지역구 하나 생긴 거니까 뜨악할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의서를 또 제출을 했어요. 심상정 의원님이 유권자를 이제 도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획정안을 이제 유권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정당의 유불리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획정의 월권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식사동이 고양시 선거의 주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보수 표심이 우위를 보인 뭐 이런 지역이다라고 분석이 가능하죠. 홍정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좀 약간 부담스러운 지역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측이죠. 이거를 고양갑에 넘겨주고 대신 이제 백석 1, 2동 민주당 표심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싶은 여기를 받는 게 이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려오는 거고 한준호 의원 입장에서는 어디든 이제 다른 지역구에 떼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백석 1, 2동을 때리지 않으면은 삼성 아니면 지축이거든요. 근데 삼성 지축이면 사실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은 지역이고 덜 손해 나는 게 백석 1, 2동이지 않을까라는 요것도 이제 썰이에요. 썰.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 조정안이 마련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당에서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되는 그런 거군요. 썰들이 있는데 저는 아는 게 없고요. 저는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아무런 의견이 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양시 의회가 3조 1667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고양시 본예산 심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9일날 시작된 4개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5일날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에는 예결위를 거쳐서 이제 15일날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업무 추진비였는데요. 고양시의회랑 이제 이동환 시장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시의회 예산을 먼저 업무 추진비 예산을 시집행부가 90% 삭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먼저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타났던 결과에 대해서 더더욱 좀 관심이 모아졌던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시의회 각 상임위에서 시집행부의 업무 추진비를 반대로 또 대거 삭감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동환 시장이 주력하는 사업과 관련 용역비 삭감도 이렇게 몇 군데 손을 댔고요. 한마디로 시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으로 또 시의회는 예산 심사권으로 서로의 업무 추진비를 삭감하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립하는 모습을 노출한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데요. 상임위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설명을 해주시죠.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가 심사 테이블로 올라온 총 예산이 177억 2,94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48억 8,109만 원, 27.5%가량을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요. 삭감 예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추진비랑 그리고 용역비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김혜령 건교위원장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요. 삭감의 주요 이제 사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우선 예산안의 모토가 건전재정이지 않냐.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 이게 이제 시의회 업무 추진비 삭감에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됐던 부분인데요. 시집행부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삭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업추비 중에서도 기관 운영 업추비, 정원 가산 업추비, 시책 추진 업추비, 부서 운영 업추비 이거 4개 전부 다 사실상 삭감을 했다고 하고 이 중에 기관 운영 업추비랑 시책 추진 업추비 같은 경우는 부서 이름으로 책정되어 있지만은 시장이 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올해 본예산 예산 다툼할 때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었지만 나머지 두 업추비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에서는 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외 없이 다 삭감을 해서 다 같이 그냥 허리띠를 잔뜩 졸아매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외에 용역 예산도 9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모든 예산들이 삭감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재건축 사전 컨설팅 용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거는 이제 원안 다 반영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신청사 건립단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 사업 불가 통보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예산 뭐 필요 있냐 그러면서 이전 추진비, 홍보비, 자문회의 수당 싹 다 날려고 했습니다. 기획행정위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과 부서의 업무 추진비가 90%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예산이 바로 언론 홍보비였다 그래요. 시는 내년 언론 홍보비를 29억 원으로 세웠는데 이는 올해 예산 22억 원에 비해서 7억 원이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야당 상임위원들은 편파적인 고양시 보도자료 그대로 써주는 대가로 언론사에 이거 나눠주는 돈 아니냐라고 하면서 삭감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이나 용인과 비교해 볼 때 그동안 고양시 언론 홍보비가 오히려 적었다 이유를 대면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야가 격렬한 논의 끝에 시 예산안대로 전액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고양 소식지 발행 부수도 올해 25,000부인데 내년에는 5만 부로 발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도 69%나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한마디로 언론 홍보 관련해서는 이동환 시장의 뜻이 고스란히 관철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경제위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동환 시장의 간판 시정 목표인 경제자유구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 25억 원을 올렸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가 치열한 논쟁 끝에 전액 살아났습니다. 우선 이 용역을 반대한 민주당 쪽 일부 위원회 주장을 들어보면 지난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자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이전보다 지정 여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 경자구역 통과가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고양시의 경자구역 적합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의 판단도 아직까지 명확히 나온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런 상태에서 경자구역 통과를 아예 전제해 두고 25억 원이라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이게 좀 부적절하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이제 동의를 한다면 이거 관련 용역 예산도 이거 살려둬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주장이 더 힘이 실려서 전액 통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반면에 고양산업진흥원 사업출연금은 12억 8천만 원이 좀 삭감이 됐고요. 통일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부지 설계 변경비, 또 COP 항공관 운영비 등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복지위 예산도 좀 살펴보시죠. 이제 271억 5,863만 원 중에서 39억 1,612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요. 삭감된 건수가 124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원당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관련 예산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었던 가족센터 건립비와 원당 도서관 시설 설치비 12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삭감된 사유는 원래 원당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려고 했던 공공시설의 개수가 원래 8개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여기에서 6개의 공공기관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원래 성사혁신지구에 가려고 했던 성사일동 주민센터를 여기로 옮기면서 총 3개를 이제 여기서 집어넣으려고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둘러싸고 격론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본회의까지 변경안이 올라왔다가 이게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문보기 입장에서는 변경안도 부결이 됐는데 예산부터 갖고 오는 거는 밀어붙이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냐, 그런 입장이 당연히 이제 줄을 이루면서 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주에 확정된 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또 주요 부분들을 다음 주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이용해 오던 고양시의 공원 주차장 4곳이 내년부터 유료화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는 정발산 공원, 그리고 백석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네 번째는 성사체육공원 주차장입니다. 자, 시는 이 4곳의 주차 면수를 늘리고 또 시설을 좀 정비하는 등 3단장을 한 뒤에 내년부터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갑자기 공원 주차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유료로 전환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기 주차, 그리고 무단 방치 차량,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많이 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많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란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잠깐 거기다가 대야 되는데 가보면은 장기 주차 때문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민원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이걸 유료로 전환해서 해결하겠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네. 공원 주차장별로 좀 약간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발산 공원 어딘지 아시죠? 건너편에 그 밤리단길, 거기가 요즘 좀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마두도서관,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백석공원은 바로 옆이 일산병원이에요. 그래서 일산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 주차할 수 있으면은 이쪽에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행주산성 역사공원이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어서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음악 동호인들이 거기 가서 좀 색소폰 부시고 커피 트럭 상업행위하고 이런 차량들이 조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사체육공원은 여기가 이제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많아서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주차하는 게 공원의 목적인데 그 외에 다른 차량들이 좀 많이 주차한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문제가 좀 심각한 것도 있는데 아직은 여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할 거 이참에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덕제동의 그 모감지구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10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화가 날 대로 난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찾아가서 무기한 집회에 들어갔다. 남 기자님이 현장까지 가서 취재하셨죠? 총 53,064평 규모 1939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개발 부지라고 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조합 추진이라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나서 조합원을 그때 모집을 한 다음에 8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착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조합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시공사가 고의적으로 이거 늑장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이제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낸 입장문을 살펴보면요, 2016년도 당시에 시행사가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면서 모감지구 부지를 100% 매입했다, 이렇게 거짓 홍보를 하면서 사실상 사기 분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723명의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총 700억 원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200억 원을 신탁사에 납부하도록 시킨 다음에 이 신탁사에 있어야 될 이 돈을 개발사가 가져가서 이 돈을 다 써버리고 지금 8년이 지나도록 조합원들에게 토지 납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 지지부진한 게 이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의도적으로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기사를 보니까 지역의 정치인들도 이렇게 대거 참여를 해서 여러 관심을 이렇게 표명하기도 했던데요. 자, 이번 기회에 착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